조아라 6층, 7층, 17층 기계 설비층 및 기타 구간, 김재우 8층에서 16층 오피스 건축 구조 내부 인테리어, 황아랑 8층에서 16층 호텔 건축 구조 내부 인테리어 등으로 모델링 작업을 나누어 진행하였고, 발표 자료 정리 및 기타 작업은 조아라, 황아랑 돌연화 작업 및 물량 산출, 홍지은 부수적인 그래픽 관련 작업, 납수업, 정의는 김재우 발표용 PPT 작업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일정은 크게 구조, 건축, 자료 준비 3가지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당초 구조 모델링을 2월 27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할당하였으나 구조 구간의 LOD 수준을 대폭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외관 및 내부 인테리어 구간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료 및 부재 정리는 화면에 보이는 프로세스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한 명의 사람이 기준되는 기본 재료 및 부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추가 작업을 하면서 추가되는 재료 및 타입에는 약속된 규칙에 따라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해당 공종에 따라 대문자로 제일 앞부분에 기재를 하고 두 번째의 기준 객체, 그리고 추가 마감지 순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마감재 타입이 다른 객체들이 몇 개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작업에 앞서 저희 팀원이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팀원들의 대다수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앞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실무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그 부분에 가장 많이 고민하며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려한 모델링의 성과보다는 부재 하나를 모델링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은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며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의 고민의 현장이었던 본작업 파트입니다. 본작업 파트는 모델링 진행 과정, 진행 중 체크사항, 완료 후 활용 방안 3가지 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외부 스팬드러 천정 구간 외관 포인트 띠장 작업입니다. 내부 모델링으로 작업을 할 때 Z값이 다른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웠고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커튼월, 내부 편집 모델링, 수입, 돌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Z값이 상이하고 게다가 각각의 폭이 상이한 상태에서 한 번에 모델링을 완성하는 것이 꽤나 까다로웠습니다.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내부 편집 모델링의 돌출과 보이드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델링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 편집 모델링 돌출로 들어가서 첫째, 띠장의 전체 외곽선을 선택 후 한 덩어리의 돌출 매스를 생성합니다. 둘째, 각 면을 참조 기준면으로 선택하여 기준면을 잡은 후 셋째, 선택된 면에서 보이드 돌출 작업으로 띠장 외곽선을 각 면마다 작업을 해주면 마지막 그림처럼 완성이 됩니다. 내부 천정 마감을 메쉬 천정으로 하고 싶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보고 최종적으로 커튼월을 이용한 방안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천정을 커튼월로 작성할 때는 지붕으로 작성 후 높이 값을 조정한 후 타입을 경사 유리로 지정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도한 방식은 2개의 커튼월을 덮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커튼월의 패널을 빔 패널로 지정하고 2개의 커튼월의 멀리원의 간격을 조정하면 Alt1과 같은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도한 방식은 커튼월 패널의 재질 조정입니다. 커튼월 패널을 해당 화면과 같이 메쉬 재질로 지정한 후 멀리원의 간격을 조정해주면 Alt2와 같은 결과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lt1의 경우 모델링을 하면서 재질을 확인해 볼 수는 있으나 멀리원 자체로만 모델링이 형성되어 모델링이 무거워지고 이용 구간의 경우 빔 패널이 형성되지 않는 구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Alt2의 경우 모델링 진행 시 재질을 확인하려면 항상 모델을 사실적 수준으로 작업해야 하나 모델 자체가 깔끔하게 작성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벽체 줄눈 관련입니다. 건물의 매지는 가로 매지는 화면과 같이 벽체 유형, 구조, 조합 편집, 수직 구조에서 모서리 받침을 추가한 별도의 객체를 생성하여 작업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방법과 동일하게 수입 방식으로 작성을 하면 걸레바지나 몰딩, 벽체 철판 보강 같은 부분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세로 부분은 메뉴바에 있는 건축, 벽, 모서리 받침으로 추가 작업하여 완성하였습니다. 커튼월 그릴을 생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커튼월을 선택 후 유형 특성에서 수평 그리드 배치를 고정 개수로 변환하였습니다. 그 다음 특성 부분에서 수평 그리드 번호를 원하는 개수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그리드를 멀리한 생성으로 작업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부 가구를 작성 시 이동식 가구들은 대부분 해당 가구사에서 제공하는 패밀리를 사용하여 작업했고, 현장에서 설치하는 시스템 가구는 내부 편집 모델링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통 조명 시설이 천정 기반인 패밀리로 작성이 되어 있어 등박스 안에 들어가는 라인 등을 작업 시 기존의 패밀리로는 작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미터법 조명 설비 일반 템플릿을 바탕으로 라인 등 패밀리를 작성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등박스는 내부 편집 모델 스윕으로 작성하였고, 쇼핑몰 내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고판은 벽체와 커튼널의 조합으로 벽체의 마감에 이미지를 입히고 벽체와 커튼널 사이에 라인 등을 설치, 멀리언이 없는 커튼널 벽체를 작업하여 완성하였습니다. 모델링 작업 중 발견하였던 도면 오류 사항 및 레빗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빗으로 모델링 시 캐드상 2D 도면으로는 빠르게 체크가 불가한 불필요한 건축 벽체 및 벽체 라인이 손쉽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캐드 도면보다 레빗을 활용 시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의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곤 하였습니다. 앞서 발표한 모델링 과정 및 체크사항에서도 여러 부분들이 나타나 있었지만 아래 부분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레빗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물량 산출 및 손쉬운 일람표 작성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구간의 물량을 산출할 수는 없었으나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종류별 시각화 작업 및 기준층 한 층의 보의 물량, 부재별 길이를 산출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부재의 물량이나 길이가 산출되면 모든 재료의 물량은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 특히 보의 길이가 산출된 시점에서는 최근에 계략적인 물량 또한 산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더 및 빔, 시각화 부분 및 일람표 작성 방법입니다. 시각화로 구분된 구조 평면도입니다. 부재를 구분하여 모델링합니다. 부재는 유형, 이름 또는 유형 마크로 구분해 줍니다. 주석,
보주석을 이용하여 도태글을 넣어줍니다. 이때 보주석을 이용하면 주석 위치를 편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시석 그래픽 필터를 이용하여 시각화 작업을 합니다. 부재별 필터로 규칙을 정하여 색상을 구분하면 직관적인 구분이 용이해집니다. 원하는 해당 측면 일람표 만들기, 관리, 프로젝트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레벨을 구분하여 줍니다. ID 데이터 생성, 레벨을 ID 데이터 기입을 해줍니다. 뷰 일람표 생성, 구조 프레임에 필요한 패밀리 유형 마크, 길이, 최적, 보 레벨 등과 같은 필드 값을 추가합니다. 일람표 편집하기, 엑셀과 동일하게 글씨 크기, 셀 크기, 음영 등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일람표 결과물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나비스웍스를 활용하여 골조 및 외부 마감의 공사 일정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나비스워크 공사 일정 체크 결과 총 12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산출되었고 실제 공사 기간은 14개월 정도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뷰 복제용 동양화 작업 및 주석 작업 후 시트에 배치하여 완성된 2D 도면입니다. 건물 외부 조감도입니다. 내부 투시도 작성 시 인테리어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생각으로 실제 기성 제품들과 마감재를 사용하여 내부 인테리어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별도의 비주얼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레빗으로만 모델링 작업 후 엔스케이프로 렌더링 작업만은 하였지만 나름 구색이 갖춰진 도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 적용 시 모델링을 하면서 동시에 인테리어 작업까지 하기에 손색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루미온으로 작업한 동영상을 잠시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기수의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했듯이 코로나라는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나 중간에 2달이라는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많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다시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시간 내로 끝맺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던 것은 사실입니다. 과감히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구연하자 했던 거는 확실히 구현하자고 다짐하고 모든 조원들이 힘을 모아 최대한 그 목표에 맞춰 실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른 기수보다 교육 종료 시까지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작업을 마치고 팀원들 각자 느끼는 바가 참 다양했습니다. 모델을 완성했다는 뿌듯함부터 업무 중단에 대한 아쉬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많은 점들, 아직 레빗이라는 프로그램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BIM이라는 분야가 익숙히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작은 보트를 타고 어렵게 노를 저으며 바다를 항해했다면 지금은 튼튼한 엔진을 가진 요트를 타고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희에게 좋은 엔진과 요트를 선물해 주신 강사님들과 건설기술교육원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한 스마트건설 1기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A팀 발표 마치겠습니다.